네, 시장 큰 틀에서부터 국내 증시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진단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이번 주 참 많은 이벤트가 예. 있었어요. 그죠? 뭐 GTC 2024에서부터 FOMC 회의 전반적으로 그 안에서의 많은 언급이 나오면서 그래도 다행히 다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상방에 대한 기대를 또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2750선을 2년 만에 또 돌파를 해줬고 지금 지키고자 하는 노력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막 3000선까지 또 장밋빛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한 단계 조금 더 봤을 때 다음 주에 2,800선 도달 좀 기대 키울 수 있을까요? 일단 2,800을 이제 돌파해서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 기업이익이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게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FOMC 큰 이벤트죠. 이제 통과를 무난히 했고 어닝 시즌 전까지, 그러니까 4월 한 첫째 주, 둘째 주부터가 이제 어닝 시즌인데 그 전까지는 큰 이벤트들은 좀 제한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미국 물가지표 발표는 있습니다. PCE라고 해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이게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2월달 그 헤드라인 PC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한 2.5% 정도. 그 반등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원 PC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한 2.8%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 그 전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끈적끈적한 물가 이런 부분들이 다시 확인이 되는 거지만 이게 이제 그 한 2주 전에 발표됐었던 미국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CPI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예상 정도 수준만 나와준다면 PC 물가가 크게 어떤 시장의 어떤 변동 요인이 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뭐 경제 지표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전자 주가 그리고 삼성전자의 기업이익 전망치의 변화 이런 것들이 2,800포인트에 올라서는 어떤 척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금융시장 전반으로는 FOMC 이후에 미국 국채금리 안정세가 조금 미흡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하향 안정적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후반에 있을 PCE 지표로 인해서 미 국채 금리가 더 하향 안정화되는지 여부가 또 관전 포인트로 시장에 또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지의 주요 이제 인덱스로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제 국내 수급을 좀 살펴볼까요? 전일 외국인의 이제 아주 적극적인 강한 순매수와 함께 우리 시장도 강하게 2,7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이 정반대로 상반되는 모습. 외국인은 상방에 베팅을 하고 개인은 오히려 하방에 베팅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엇갈린 수급을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 투자분들 잘 하고 계시는 걸까요? 수급이 제로섬이라서 누가 사면 누구는 팔아야죠.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건 그렇죠.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다라는데 포인트를 맞춰서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3일간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지금 한 3.2조 원 정도, 그러니까 3조 2천억 원 정도를 한국 시장에서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매수가 이렇게 강화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이나 뭐 일본, 유럽 시장도 지금 지수가 대표 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자산 선호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 외국인 순매수의 어떤 배경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 미국 시장이 계속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가장 뭐 직접적인 이유가 될 것 같고 일단 전망은 좀 긍정적입니다. 미국도 FOMC 파도를 잘 넘겼고 경제 전망치나 이런 것들도 좋기 때문에 전망 자체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4월 한 둘째 주부터 시작될 어닝 시즌에 대해서도 긍정적 기대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긍정적 흐름, 그러니까 상승 움직임을 지속을 하게 된다면 한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순매수 강화가 이어질 공산이 여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S&P 500 지수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다 보니까 그 밸류에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가 수익 배율 PER이 지금 21배를 좀 돌파를 했고요. 부담이긴 하죠. 이게 99년 그러니까 25년간 이 정도 레벨이 보여줬던 경우는 한 2번 정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99년도에 한 25배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2021년도에 그러니까 한 22.5배 정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21배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주가 수익 배율이 높다고 해서 꼭 주가가 정점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금리하고의 어떤 비교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주가 수익 배율을 역수로 취하게 되면 이게 이제
주가에 대한 기대 수익률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4.75%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미국 10년물 금리가 지금 4.3%, 2년물 금리가 4.6%이기 때문에 주가의 기대 수익률, PER의 역수가 4.75라는 얘기는 무위험 자산에 대한 수익률을 하고 네. 주가의 기대 수익률이 거의 붙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좀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좀 풀어지기 위해서는 금리가 좀 적극적으로 내려가든가 네. 아니면 기업이익이 큰 폭으로 올라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봐서는 기업이익이 당장 큰 폭으로 오르긴 힘들고 금리의 하향 안정화가 상당히 필수적인 요건으로 네.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맞아. 미국도 일제 같은 날 사상 최고가를 그날 이제 경신을 예, 했었잖아요. 지금 S&P 500 기준으로 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는 만큼 이것이 좀 합리화되고 우리가 뭔가 적극적으로 좀 시장에 대해서 예. 바라보기에는 미 국채 금리의 하향 안정화가 조금 더 나타나줘야 된다라는 또 관건을 짚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국내 그 흐름을 맞물렸을 때 우리 뭐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또 예,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도 그렇죠. 해줬고 예. FOMC 회의도 잘 보냈고 예. 그리고 마이크론의 실적도 잘 나오다 보니 맞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쏘고 그 다음 날은 SK하이닉스가 쏘고 예. 이제 대장에 적극적으로 예. 끌어주니 예. 역시 반도체가 주도주구나 그렇죠. 다시 한번 예. 느꼈는데 예. 이제 다음 달 초죠. 이제 예.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 맞습니다. 실적 예. 기대도 높잖아요. 예. 주도주의 힘을 더 갖고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이번 주에 삼성전자 주가가 주간 수익률이 뭐 장중 기준으로는 10%를 아우. 돌파를 했고요. 뭐 상당히 오래간만에 보는 탄력적인 주가 상승이었고 맞아요. 삼성전자의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한 22%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의 핵심 대장주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코스피가 역시 탄력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좀 올라줘야 되는데 관건은 뭐 젠슨왕 CEO께서 긍정적인 얘기를 해준 것도 고맙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역시 이제 기업이익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이익 전망치가 조금 올라가줘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랑은 좀 비교를 해보면 SK하이닉스가 올해 주식이 한 20% 정도 주가가 올랐고 네. 지난해 한 80% 이상 올랐기 때문에 한 1년간 한 거의 2배 이상 올랐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주가는 좀 다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78,900원 정도로 마감이 됐는데요. 네. 작년 연말에 이 주식 그 레벨이 78,500원이었기 때문에 거의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 변동이 없는 거고요. 다른 점은 SK하이닉스의 올해 24년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작년 연말에 한 8.6조 원에서 최근에 이게 12조 원까지 올랐으면서 40%가 와, 상향 조정이 됐거든요. 삼성전자는 좀 다릅니다. 24년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금 그 32조 5천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비해서 이거는 한 4% 정도 하향 조정된 거라서 삼성전자 주식이 SK하이닉스 주식처럼 탄력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네. 이익 전망 개선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고요. 네. 그 삼성전자 지금 그 실적 잠정 실적 발표가 4월 5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2주가 남았거든요. 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의 이익 전망치가 탄력적으로 좀 올라줘야 주가 흐름도 뭐 8만전자, 9만전자 이렇게 네.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4조 원 후반대인데 5조 원 돌파 가능할지 좀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이익 추정치 상향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도 같이 지켜보자라고 꼽아주셨습니다. 결국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지만 최근 들어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그리고 예. 미중 갈등에 대한 수혜 기대로 바이오주들도 좀 꿈틀꿈틀대기도 예, 했고요. 조선 섹터도 이제 미중의 견제 속에 또 반사이익의 기대를 다시 한번 또 싣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주 그럼 반도체를 제외한 또 다른 섹터에서의 어떤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지 최근에 꿈틀댔던 섹터에 대한 관심이 유효한지에 대해서 예. 어떤 의견이실까요? 일단 뭐 은행주를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2월 달에 뭐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이제 대책을 발표하고 저평가 탈출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저평가 수혜주들, 그러니까 PBR이 낮은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동반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 3월 달엔 좀 달라졌습니다. 은행주만 여기서 좀 살아남아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 다른 종목들은 3월 달의 수익률이 그렇게 뭐 좋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은행주가 슬림화되는 과정 속에서 계속 살아남고의 이유는 네. 아무래도 기본적인 어떤 펀더멘털이 좋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업종의 코스피 은행 업종의 PBR 그러니까 그 순자산 배율이죠. 주가 순자산 배율인데 이게 한 0.47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ROE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 같은 경우는 8.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BR보다 ROE가 한 2배가량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서 은행업종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코스피 전체로 보면 한 PBR이 한 0.9배 좀 넘는 수준인데 코스피의 전체 ROE는 한 8%, 9%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 전체로 봤을 때도 은행업종은 상대적인 매력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배당 수익률도 선두권 은행들은 한 4, 5%대로 좀 낮아지긴 했지만 그 외 은행주들은 7%대를 배당 수익률을 여전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저PBR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네. 수혜업종으로 은행주를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은행 섹터에 대한 기대까지 대응 전략 들어봤습니다. 시장 진단 지금까지 우리은행 박석현 부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